1990년대 미국 내에서는 가정 내 성폭행이 급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직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찾아갔다가 어린 시절 끔찍했던 기억들이 지금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때마침 90년대는 심리학과 심리치료라는 장르가 한참 번창할 시기였습니다. 처음 내담자들은 격하게 부정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벌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죄책감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트라우마를 밖으로 꺼내면 자아가 크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뇌는 본능적으로 트라우마를 계속 내면에 가두길 원합니다. 그 저항의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심리치료사와 함께 반복적으로 상담을 하면 결국 어렸을 때 받은 성적인 학대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사와 함께 가족들을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로프터스 심리학 교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이거나 변질된 기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증언합니다. 배심원들과 판사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서 실제로 겪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프터스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녀는 피실험자들 24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전에 피실험자들 가족을 만나서 가족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추억 3가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로프터스 교수는 여기에 대형 마트에서 피실험자를 잃어버렸다가 간신히 찾은 적이 있다는 가짜 추억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가짜 추억을 포함한 4개의 추억 줄거리를 간단하게 적어서 피실험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중에서 기억나는 추억들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24명 중 6명의 피실험자가 가짜 추억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을 가족에게 데려다준 분이 파란 윗옷을 입고 머리는 벗겨지신 흰머리가 많은 안경 쓴 할아버지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피실험자는 대형 마트의 바닥 타일의 모양을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로프터스 교수의 실험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가정 성폭력 범죄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무죄로 판결이 나와도 부모님과 자칭 피해자들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게 망가져 있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 부모님을 감옥에 보내도 피해자들은 대부분 약물 중독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상담사를 절대적인 신처럼 떠받들면서 평생을 보냈고 비싼 상담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리치료사들은 교육받은 대로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자신들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몰린 한 아버지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상담 내용을 녹취한 결과 그들은 적극적으로 고소를 부추겼으며 소개시켜준 변호사들에게 소개비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리치료사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사전 작업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빠의 결혼식에 찾아가 오빠가 아동 성폭행범이라는 전단지를 돌린다거나 성폭행 피해자들의 모임에서 만난 회원 수십 명이 가해자의 직장에 몰려가 그를 포위하고 자백하라고 협박을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농담이라도 너 다리 밑에서 주웠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끝.